다음으로 제4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징계의 의의. 지금부터는 징계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 행정과 군 형법에 대해서 배운다고 했는데, 군사 행정 중에 가장 중요한 파트 중에 한 부분이죠. 징계란. 징계는 특별 권력 관계에서 내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질서 문란자에게 특별 권력에 기하여 과하는 제재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거 법령은 군인사법, 군무원인사법, 국가공무원법 등이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이 직접 적용되는 건 아니고 군인에게는 군인사법, 군무원에게는 군무원인사법이 적용되어 처벌을 받겠죠. 그래서 군 징계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서 요구되는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군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고 기강을 바로잡아 그 의무를 다하게 하기 위한 행정상 제재를 말합니다. 근거 법령에 추가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국방부 군인 군무원 징계 업무 처리 훈령 육군규정 180 징계 규정이 있습니다. 자, 저번에 첫 시간에 했던 부분이죠. 군인사법, 군인 징계령, 군무원 인사법, 그리고 국방부 군인 군무원 징계 업무 처리 훈령 육군규정 180 징계 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앱에 가시면 훈령까지는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국방부 군인 군무원 징계 업무 처리 훈령은 검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처벌하는 목적은 뭘까요? 군 조직의 질서 유지와 지휘관의 지휘권 보장을 위해서 질서 문란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는 겁니다. 사관생도는 어떻게 처벌받을까요? 사관생도도 훈육위원회에서 징계를 하고 있습니다. 사관생도를 처벌하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사관생도의 적용 여부. 사관생도가 징계에서 처벌을 받고 퇴학을 당한 친구들이 소송을 통해서 법정에서 주장하는 부분들은 무엇이냐? 자기들은 억울하다. 자기들은 군인사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사관생도에게 군인사법을 적용하지 않고 사관학교 설치법과 동법 시행령, 그리고 학칙, 그다음에 생도생활예규에 따라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법원들은 그렇지 않다. 사관생도에 관해서는 사관학교 설치법, 동법 시행령, 학칙, 행정예규, 행정예규란 생도생활예규겠죠. 지금 파란색으로 된 부분 보고 있습니다. 행정예규 등이 군인사법 및 군인징계령에 앞서 적용되고, 행정예규상의 징계는 사관학교가 사관생도를 정규장교로 훈육하는 데 있어서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처분으로 군인사법에 징계하는 그 성질을 달리한다고 판시를 해서 적법하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동일한 판시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과제입니다. 사관학교 설치법 및 동법 시행령에는 생도 징계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사관학교 설치법과 동법 시행령을 조문이 적기 때문에 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징계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말도 할 수 있겠죠. 법에 근거하지 않고 학칙 및 생도생활예규에서 징계를 정하고 있는 것은 법률 유보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 유보란 지난주에 했던 내용인데, 행정법의 일반 원칙 말할 때 했던 내용이죠. 법률 유보란 국민의 기본권 제한은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의무를 설정할 때는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하여야 하는데, 사관학교 설치법 그 어디를 살펴보더라도 생도 징계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는 법률 유보를 위반한 것이 아닌가 문제될 수가 있겠죠. 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과제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 이건 첫 시간에 알려드렸습니다. 판례를 검색할 때는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를 검색해서 들어가셔라. 거기에
다시 검색어에 생도태학을 입력해 보시면 삼사관학교 생도태학 취소 소송 관련된 대법원 판시 내용 중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 판례를 다 읽어보시고 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리하는 겁니다. 다소 난해할 수도 있긴 한데 여러분들의 첫 번째 미션은 삼사관학교 관련해서 이에 대한 판시 내용이 있는 판례를 찾는 겁니다. 그 판례를 찾으신 다음에 읽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리해서 제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례를 찾다가 그 판례를 도저히 못 찾겠다 하면 저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하셔서 그 판례 번호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구별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징계와 형사처벌은 어떻게 다른 것인가? 징계는 권력적 기초를 살펴봤을 때 공법상 특별권력관계, 결국 국가와 군과 나, 여러분들은 학교와 생도라는 특별권력관계에서 내부적으로 처벌받는 거겠죠. 형벌은 국가가 일반적인 처벌을 하는 겁니다. 생도든 군인이든 민간인이든 다 국가의 형벌권 아래에 놓이게 되는 거죠. 목적에서의 구분은 조직 내부의 질서 유지가 징계이고 일반 사회의 법 질서 유지는 형벌입니다. 그리고 대상을 살펴봤을 때 공무원, 군인, 군무원 등이 내부 징계의 대상이고, 물론 사기업체도 징계를 하겠죠. 조직이 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형벌 보시면 모든 국민은 형벌사처벌의 대상이 되겠죠. 제재 내용은 일단 이런 게 있다고 살펴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다시 징계 파트 세부 내용 할 때 어떠한 제재가 있는지 다시 살펴보게 됩니다.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근신, 견책의 순서로 간부 징계를 하게 됩니다. 근신에 보시면 다른 것과 달리 가로가 쳐져 있죠. 가로가 쳐져 있는 이유는 군인에 대해서는 근신도 처벌 조항이 있는데 군무원에 대해서는 근신이라는 항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로가 이렇게 쳐져 있는 거고, 병에 대해서는 8월 5일자부터 바뀌었죠. 강등, 군기교육, 휴가단추, 감봉, 근신, 견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영창제도가 있었는데 영창제도가 없어지고 군기교육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감봉이 없었는데 감봉이 생겼죠. 병사들 월급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감봉도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60만 원이고 80만 원까지 올릴 계획이고 최종적으로는 병자의 월급을 100만 원까지 올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감봉도 병사들에 대해서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형벌은 자유형과 재산형 등으로 나눠지고 있죠.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생소한 자격상실과 자격정지가 있는데 자격상실, 자격정지는 뭐 변호사의 자격을 정지한다든지 이런 의미입니다. 자격을 상실시키고, 따라서 이런 이제 자격정지, 자격상실도 형벌 조항으로 있다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됩니다. 징역과 금고는 어떻게 차이가 될까요? 징역이나 금고나 다 감옥에 가는 실형입니다. 실형인데 징역은 노역, 힘을 쓰는 겁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근로를 제공해야 되는 게 징역이고, 금고는 정치범이나 특별한 이제 교통범죄에 있어서 처벌이 되는 건데 노역이 없이 감옥에 가만히 있다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징역과 금고는 차이가 있다. 제재의 효과에 보시면 징계는 인사상, 재정상 불이익을 주고 형벌은 국가의 형벌권을 작용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밑에가 가장 중요한 말인데, 형벌과 징계벌은 권력적 기초, 대상, 목적 등을 달리하므로 동일 행위에 대해 양자를 병가하더라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형사처벌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형사처벌도 받고 징계를 받는다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음주운전을 하다 걸렸습니다. 음주운전은 벌금형 통상 300만 원을 받습니다. 300만 원 벌금을 내고 또 부대에서 징계를 받게 됩니다. 민간인들은 징계라는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벌금만 내면 되겠죠. 하지만 군인 이상,
군무원인 이상, 생도인 이상 징계를 별도로 받게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일사부재의 원칙에 반하지 않고 다 처벌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과제입니다. 대대 소속 K 중사가 망치 상태에서 길을 걷다가 홧김에 길가에 세워진 차량의 문을 발로 찼습니다. 군 검찰에서는 손괴죄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대대장으로서 평소 성실하고 일을 잘하던 K 중사를 징계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징계를 하지 않는 것이 가능한지 검토를 하시는 게 문제인데요. 이때 여러분들은 군인징계령 제7조와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 처리 훈령 제6조를 참조하셔서 검토를 하시면 됩니다. 손괴죄로 형사처벌에 대한 부분이 기소유예로 종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징계를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대대장으로서 징계를 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안 할 수 있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문제입니다. 다시 구별 개념으로 돌아와서 징계와 형사재판의 결과의 관계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행동을 했을 때 징계를 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판시상을 보시면 의무 위반의 행위가 있었다면 비록 그것이 형사상 책임이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즉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행위라 하더라도 형사책임의 유무에 불구하고 징계 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다. 설사 원고에 대하여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사처벌법규상의 법적 평가에 관한 것일 뿐 징계 사유로서의 비의사실과는 별개의 평가에 속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보시면 아래쪽 보시겠습니다. 배우자 있는 A가 배우자가 아닌 B와 성관계를 한 경우 배우자 있는 A는 무슨 문제가 있죠? 부정행위로 간통을 한 것이죠. 예전에는 간통을 형사처벌을 했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간통에 대해서 형사처벌하지 않죠. 그러니까 형사처벌 받는 행위는 아닙니다.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행위를 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상, 군인사법상 어떻다?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는 해당하죠. 형사상 불법은 아니지만 민사상 불법에는 해당합니다. 이혼 사유에도 해당하고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도 하고 이런 불륜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 이혼할 때 위자료,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도 지급해야 되겠죠. 결국 민사상으로는 불법으로 보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징계를 할 때도 품위유지를 위반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서 징계 사유로 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민간인 변호사로부터 직무 관련성 없이 물품을 제공받은 검사가 있다. 이게 뭐 벤츠 여검사 이런 부분들이 세간에서 문제가 됐던 사유들이죠. 이때 직무 관련성이 없이 물품 제공받게 되면 뇌물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뇌물죄로 처벌받으려면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뇌물죄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징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부적절하기 때문에. 근데 현재는 그런 걱정도 없습니다. 만약에 지금 검사가 직무 관련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벤츠를 받았다 하면 이거는 연간 300만 원 이상의 금액 수수를 금지하고 있는 청탁금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처벌받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런 경우도 형벌 사유에도 해당하고 징계 사유에도 해당하는 사유가 되겠죠. 구별 개념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됐을 때 군인사법상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징계의 효과도 있는데 형사처벌의 효과도 있다는 거죠.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제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제적사유에 대해서 살펴봤죠. 제적사유 지난 시간에 제적사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군인사법상 40조 제1항 4호에서
제1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들을 인용하고 있죠. 그 범죄들에 대한 처벌 내용들, 그 내용이 다시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실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리고 두 번째 뇌물수수, 횡령 등을 범한 자로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다음에 성폭력 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이때도 확정이 되면 퇴출된다고 했었죠. 직무 관련 횡령, 업무상 횡령죄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게 되면 이때도 제적이 됩니다. 제적 관련된 효과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현역복무 부적합 조사위원회 필요적 회부되는 경우,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보면 나중에 현역복무 부적합에 대해서도 배우게 됩니다. 이때도 일정한 처벌을 받게 되면 당연제적이 되지 않고 남은 형벌에 대해서도 현역복무 부적합이 대상인지에 대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현역복무 부적합 조사위원회 회부 사유로 군사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라고 정하고 있는데, 군사법원에서 당연제적이 돼버리면, 형벌을 받고 당연제적이 돼버리면 현역복무 부적합 조사위원회를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당연 제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리고 위에 있는 그런 특정 범죄의 벌금형 제외하고, 자격정지, 자격상실도 위에 있는 거 제외하고, 그 다음에 선고유예도 위에 있는 거 제외하고, 남은 거에 대해서는 현부심에 갈 수 있다는 거겠죠. 현역복무 부적합은 현부심이라고 합니다. 줄여서 현부심, 하게 되면 현역복무 부적합 심의를 뜻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징계위원회에 필요적 회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육군규정 180 제28조에 있습니다. 기소유예 결정,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징계 및 징계 부과금, 부과의결을 요구해야 한다고 육군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보직해임 여부를 다시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직해임에 대해서도 향후에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동영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과제는 2개이고 여러분들이 꼼꼼히 읽어보고 그에 대한 답을 찾는 문제이기 때문에 잘 생각해서 답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